지금 정시 모집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을 살펴보면요. 의협 회장 당선자가 나오면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중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의료농단 사태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자꾸 물어봐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걸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태를 만든 건 정부란 말이에요. 쭉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부터 의사들이 2025년도 의대 입학 중지를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주장했던 거는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하라. 예전의 정원으로 뽑아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타임을 줬어요. 정부 측에, 정치권에. 근데 정부의 답변이 뭐였어요? 우리는 시간만 끌면 된다가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말한 게 12월 달까지만 버티면 정부가 이긴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사태거든요.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게 되면 의사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니들이 용쓰는 재주 있겠느냐, 지지 않겠느냐.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는 거는 정부라는 거예요. 처음에 의대 정원 증원에 문제 있을 때는 풀 수 있는 실타래였어요. 엉킨 실타래. 이 뒤에는 더 써야 될 큰 실타래가 있어요. 여기 엉켜 있단 말이죠.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얽힌 실타래를 푸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풀어서 쭉 뒤에 걸 쓸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주장하는 풀지 못하고 정부가 와서 이게 현재 상태는 꽁꽁꽁 매듭이 젖어서 못 풀어요. 이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 풀면 이 뒤에 있는 써야 될 더 많은 실뭉치가 있는데 못 풀면 점점 더 이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뭉치가, 못 푸는 뭉치가. 지금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라서 있는 수밖에 없다. 뒤 거를 쓰기 위해서는. 뒤에 걸 안 쓰겠다는 얘기는 그럼 놔둬라. 뒤에 거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뒤에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후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고통스럽더라도 잘라내야 된다. 정부가 해라.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재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2025년도 신입생이 모집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이 뭉태가 커지는 거야 이제는요. 못 푸는 뭉태가 커진다. 무슨 얘기냐. 2025년도 신입생으로 들어온 신입생들도 2024년도 현재 1학년과 마찬가지로 수업 거부할 것을 자명해요. 그러면은 못 푸는 뭉태기 잘라야 되는 뭉태가 계속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겪겠지만 정부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 이게 답이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은 가능 여부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기에 선발 중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의 수용 여부는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정원 발표 이후부터 의료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정원을 철회해야 된다. 원점 재논의를 해야 된다. 정원 배정을 멈춰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흔히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데드라인은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의 문제점들을 저희들 알렸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는 데드라인을 넘겼죠. 그 데드라인의 책임은 저는 현 정부에 있다고 보고 현재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된 1,500, 기존에 유급이 결정된 3,000명, 합치면 거의 7,500명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가장 많이 정원된 충북대학교 병원의 병원장님과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의 강의실이 현재 아직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말했던 교수님 충원에 대한 것도 오히려 교수님 한 10분이 사직하고 이탈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정부가 그동안 자신있게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앵무새처럼 늘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될 거다. 가능할 거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가 며칠 전 제가 충북대학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내년 3월 이후에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육생들이 연속해서 나왔을 때 미래의 의사들이 과연 실력 있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저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이 사태는 모집 중지가 가장 최선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의협이 참여할 것을 권한다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절대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강경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받고 외부에서도 받고 이제는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재밌는 게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의협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이 기호 추첨을 했거든요. 뭐 정견 발표단 기호 추첨. 근데 방송사들이 왔더라고요. 카메라 가지고. 제가 의협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에요. 평상시에도 좀 의료계에 관심들을 갖지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제가요. 의사들을 범죄시하는 사회에서는 절대로 의사들이 필수를 안 할 것이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감옥에 보내는데 누가 그 의사 하겠느냐? 안 한다. 고쳐야 된다. 아무리 진료실내에서 우리 의사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 진료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이 제도하에서는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고쳐야 된다. 수십 년 얘기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언론도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가 금년에 의료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의대생들이 학교를 나오니까 그때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싸울 때예요. 우리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의 얘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될 때까지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단언코 말하는데 싸워야 될 때다. 진실로 여야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겠다. 제대로 듣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는 욕을 먹을 거다. 국민들로부터. 당연히 욕먹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왜? 의사들이 진료실 내에서 환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받을 수 있고 의사도 본인이 배운 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욕먹고 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나같이 욕에 대해서 욕먹는 걸 줄여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화해야 돼요. 결국은 대화를 하는 게 맞아요. 국가 간의 전쟁을 해도 결국은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됐을 때나 대화가 가능한 거지 그 전에 대화는 무의미하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 아직은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 아, 이제는 진짜로 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진짜로 한번 경청해 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구나. 이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러한 자세 변화가 올 때까지는 싸워야 된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같은 현재의 진정섬는 조건이라면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 정부의 어떤 문제를 조금 더 거론해 보도록 하면은요. 물론 무정부 상태이지만은 진정 이 사태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함께 협의체 구성부터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협의체의 어떤 구성 자체부터가 협의체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실 협의체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해결책을 모셔갈 수 없다가 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해서 도출된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야의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과연 바로 책임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정부나 용산에서 이런 협의체의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어나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강조했고, 그리고 현재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